안녕하세요. 자투리 문법 강의입니다. 한강을 한 리버라고 부르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현재 규정대로라면 한 리버는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글 표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먼저 단모음을 볼까요? 아는 A, 어는 이오, 오는 오, 우는 유, 으는 이유, 이는 아이, 아이에는 에이, 어이에는 이, 외는 오이, 위는 wi입니다. 현실에서 우를 WOO로 쓸 때가 있는데 그것은 틀린 표기이고 유로 쓰셔야 합니다. 외 역시 OI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OE로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에 Y와 W를 덧붙여서 만듭니다. 야는 YA, 여는 YEO, 요는 YO, 유는 YU, 야이에는 YAE, 여이에는 YE, 와는 WA, 외는 WAE, 워는 WO, 외는 WE, 의는 UI입니다. 앞서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의는 예외입니다. 의는 자음이 초성으로 올 때 이로 소리 나지만 항상 UI로 적어야 합니다. 광의문을 읽으면 히가 의 소리가 아니라 이로 소리 납니다. 하지만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이처럼 HUI로 적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음입니다. 파열은 먼저 보겠습니다. 기역은 GK, 쌍기역은 KK, 키읔은 K, 디귿은 DT, 쌍디귿은 TT, 티읕은 T, 비읍은 BP, 쌍비읍은 PP, 피읍은 P입니다. 평음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즉 유성음으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즉 무성음으로 적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구미, 구미. 기역이 모음 앞에 왔어요. 즉 모음 앞이라는 말은 초성에 오면 무조건 G, D, B로 적는다는 뜻입니다. 기역이 초성에 왔으므로 K가 아니라 G로 적으셔야 합니다. 배감, 배감. 자, 기역이 종성에 왔네요. 그럼 어말이니까 K로 적어야 할까요? 배감은 소리내어 읽어보면 뒤에 뒷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므로 기역이 연음됩니다. 즉 배감으로 기역이 모음 앞에 옵니다. 그래서 기역을 G로 적으셔야 합니다. 앞에 오는 비읍은 모음 앞, 에 앞에 왔으므로 B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가 맞습니다. 월곶, 월곶. 자, 지읒 받침이 왔는데 지읒의 대표음은 디귿이죠. 디귿이 어말에 왔어요. 그러면 T로 적어야 합니다. 합덕, 합덕. 비읍이 자음 앞에 왔어요. 자음 앞에 왔어요. 그렇다면 P로 적어야겠죠? 뒤에 오는 디귿은 모음 앞에 왔어요. 그래서 D로 적습니다. 마지막 기역은 어말에 왔기 때문에 K로 적습니다. 다음은 파찰음입니다. 지읒은 J, 쌍지읒은 JJ, 치읒은 CH입니다.
지읒을 G나 Z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J입니다. 그 다음은 마찰음입니다. 시옷은 S, 쌍시옷은 SS, 히읗은 H입니다. 다음은 비음입니다. 니은은 N, 미음은 M, 이응은 NG입니다. 여기서 이응은 종성에 오는 이응입니다. 마지막 유음입니다. 유음은 리을 하나가 있죠.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습니다. 단 리을 리을은 LL로 적습니다. 단어를 볼게요. 구리, 리을이 모음 앞에 왔네요. R로 적어야 합니다. 임실, 리을이 어말에 왔네요. L로 적어야겠죠. 설악, 설악. 자, 이게 어말에 왔다고 L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뒤에 모음이에요. 두 번째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연음되기 때문에 R로 적어야 합니다. 이처럼 초성에 올 때, 그리고 연음될 때 이때를 제외하면 L로 적으시면 됩니다. 울릉, 울릉. 자, 어말에 왔고 모음 앞에 왔어요. LR로 적는 게 아니라 리을 리을이 연달아 오기 때문에 LL로 적어야 합니다. 울릉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대관령, 대관령. 이 한글 표기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읽으시면은 유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이 리을로 변하죠. 표준 발음을 먼저 적으시고 이걸 옮기셔야 돼요. 디귿은 모음 앞에서 D, N은 A. 자, 그 다음 여기도 모음 앞에 기억이네요. G, O와는 WA, 리을 리을이니까 LL, 여는 YEO, 이응 받침은 NG입니다. 방금 대관령처럼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 결과를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음 사이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를 보겠습니다. 백마, 미음 앞에서 기역이 이응으로 소리납니다. 비음화가 일어났죠. 이 발음대로 옮기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신문로, 역시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RO가 아니라 NO로 적으셔야 합니다. 종로, 역시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별내, 이번엔 니은이 리을 뒤에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리을 리을이네요. LL로 적어야겠죠. 그 다음 왕십리입니다. 왕십리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의 영향으로 다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뀝니다.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났죠. 얘는 이 발음을 기준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왕십리, SIMNI, 심리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신라, 니은이 리을 앞에서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입니다. 신라로 적습니다. LL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여 앞에서 기역이 왔네요. 여기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그 다음 니은의 영향으로 다시 기역이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반영하면 항려울, HANG, NYEOUL 이게 맞습니다. 알약, 알약. 먼저 니은이 덧난 다음에 니은이 리을의 영향으로 다시 리을로 바뀝니다. 유음화까지 일어나죠. 그래서 알약, 리을 리을이니까 LL 나와야겠죠.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같이. 이번엔 국외음화입니다. 자, 받침 디귿 티읕 뒤에 종속적 관계인 이희가 오면 국외음화로 같이 치읓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t가 아니라 ch로 적으셔야 돼요. 해돋이 역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돋이, j가 나와야 합니다. 굳히다. 역시 국외음화 일어나서 굳히다. ch로 나와야 합니다. 이번에는 축약을 보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합하여 거센 소리로 나는 경우입니다. 히읗과 기역이 합해져서 키읔으로 소리 나죠. 이때는 K로 적습니다. 노타 역시 티읕으로 소리 나죠. T로 적습니다. 좌편은 피읍으로 소리 나죠. P로 적습니다. 나치는 치읓으로 소리 나죠. CH로 적습니다. 하지만 축약은 항상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체언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오더라도 축약하지 않고 히읗을 밝혀서 적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묵호, 체언이죠. 명사입니다. 기역 뒤에 히읗이 와서 발음할 때는 키읔으로 소리 나더라도 체언이기 때문에 히읗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역은 자음 앞에 왔으니까 K로 적어야겠죠?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H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편전 역시 비읍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피읍으로 소리 나지만 H, 히읗 소리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지편전. 체언에서는 꼭 히읗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붙임 보겠습니다. 음은 변동을 반영하긴 하지만 된소리 대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압구정. 비읍 받침 뒤에서 기역이 쌍기역으로 소리 납니다. 압구정. 된소리로 변하죠. 그렇다고 KK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된소리 대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G로 그대로 적습니다. 낙성대. 시옷이 된소리로 변하지만 S 하나만 적습니다. 샛별. 별 역시 B로 적습니다. 낙동강. 똥으로 소리 나지만 동으로 적습니다. 합정. 정으로 소리 나지만 정으로 적습니다. 울산. 싼으로 소리 나지만 산으로 적습니다. 죽변. 변으로 소리 나지만 변으로 적습니다. 팔당. 땅으로 소리 나지만 당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 쓸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넣으시면 안 되고 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곳에만 넣으셔야 돼요. 중앙이라는 말을 볼까요? 붙임표가 없다면 준강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임표 넣어줄 수 있고요. 반구대 이것 역시 방우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임표 넣어줍니다. 이 단어를 분석할 때 반구와 대의 결합이라고 반구 다음에 대 넣으시면 안 돼요. 구대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없죠. 그래서 우려가 있는 곳에 넣어주는 거예요. 세운. 세운을 그대로 쓰면은 이유는 의의를 말하죠. 그래서 가운데 붙임표 넣을 수 있고요. 해운대 역시 A, E, U가 연달아 와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넣으셔야 돼요. 해운 띄고 대 하시면 안 돼요.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곳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행정구역 단위는 이렇게 쓰시고 그 앞에 붙임표를 넣습니다. 충청북 도.
충청북 다음에 붙임표 넣고 도 넣습니다. 제주도, 제주 다음에 붙임표 넣고 도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도는 섬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정구역 단위예요. 제주특별자치도죠. 그래서 여의도는 여의 다음에 붙임표 넣고 도 쓰지 않아요. 여의도는 섬도라는 뜻이죠. 행정구역 단위가 아닙니다. 이 제주도도 행정구역 단위로서 도를 쓴 거지 섬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도는 붙이시면 안 됩니다. 진도, 독도 이런 곳에서는 붙임표 쓰지 않아요. 의정부시, 시 앞에 넣고 양주군, 군 앞에 넣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숫자가 있을 때 봉천, 일동, 종로, 이가, 퇴계로, 삼가처럼 숫자가 있다. 숫자 다음에 붙임표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행정구역 단위만 적습니다. 그래서 종로, 이가는 종로 쓰시고 이 쓰시고 붙임표 넣고 가 넣습니다. 자, 이런 행정구역 단위는 시, 군, 읍 단위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시 안 써도 되겠죠? 의정부까지만 써도 돼요. 양주군, 양주까지만 써도 돼요. 신창읍, 신창까지만 써도 돼요. 자, 근데 나머지는 충청북 이러면 안 되겠죠? 도까지 다 쓰셔야 돼요.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붙임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남산, 금강, 경복궁, 연화교, 안압지, 화랑대, 현충사, 오죽헌, 종묘, 속리산, 독도, 무량수전, 극락전, 남한산성, 불국사, 독립문, 촉성루, 다보탑 모두 붙임표가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보겠습니다. 자,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자, 한강이 있어요. 한강이라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써야 합니다. 한까지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강을 다 쓰고 후부 요소, 여기서 말하는 후부 요소는 강이에요. 강의 의미역, 뜻을 말하죠. 강이라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뜻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리버로 여기서 제시했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의미역의 첫 글자, 리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한라산, 먼저 한라산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옮겨줍니다. 이때 발음 그대로 옮겨야 돼요. 한라산, 유음아 일어나서 LL이 왔죠. 옮긴 다음에 이 산이 의미하는 뜻을 따로 써줍니다. 마운틴. 그리고 그 앞을 대문자로 써줍니다. 자, 뒤에 오늘 리버 마운틴은 생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약어로 쓸 수 있어요. 약자로. 자, 용담폭포, 폭포까지 먼저 다 써준 다음에 따로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써줍니다. 한계령 역시 령까지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역을 제시합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강, 산, 폭포, 령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를 고유 명사로 취급해서 쓴 다음에 그 다음 의미 요소를 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리버라는 표현은 이제 틀린 표현이에요. 이번엔 인공지명을 볼 거예요. 전부 요소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선 자연물과 다르죠. 광장시장 전체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요소, 앞에 있는 요소예요. 광장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뜻을 해석해서 제시합니다. 시장을 그대로 시장으로 쓰지 않고 마켓으로 썼죠. 그래서 광장 마켓이 됩니다. 보람의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하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는 의미역으로 해석을 해서 적어주고 보람에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하지만 후부 요소가 교나 대교, 다리를 말할 때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경천하고 교하는 게 아니라 경천교를 일단 전부 다 써주고 브릿지를 붙입니다. 경천 브릿지가 아니라 경천교 브릿지가 맞는 거예요. 광안대교 역시 광안 브릿지가 아니라 광안대교 브릿지 이런 식으로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 후부 요소, 뒤에 있는 요소를 의미역으로 제시합니다.